5단원 내용은 2차 방정식인데 뭐 긴 얘기 빼고요.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첫 번째 주제일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래서 근의 판별이라는 건 이제 2차 방정 참고로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2개인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3차 방정식이면 근은 3개인 거고 4차 방정식이면 근은 4개인 거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 그게 우리가 이제 방점을 찍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의 경우에 판별식이라는 거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켈렉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뒤에 문제 가면 뭐 한두 개 정도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첫 번째로 와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인수분해 또 하나는 근의 공식. 그죠? 참고로 이것도 뒤에 나올 거지만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근의 공식이라는 건 없다고.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이라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고요. 인수분해해서 푸는 걸 모르진 않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근의 공식이라는 거 이거 역시나 아직 외우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근의 공식 정도는 다 외우고 있을 거고 짝수 근의 공식도 외우고 있죠. 근데 이 근의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에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 왜냐면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2차 함수 할 때도 어쨌든 필요하긴 하니까 아무튼 근의 공식으로 요 x의 값을 찾아내는 과정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거든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그런 건데 이런 거거든요. 2차 방정식 자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고 이걸 만족하는 x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여기가 ax제곱 출발하니까 a로 묶어서 x제곱 이렇게 갈 거고 얘는 그러면 a로 묶였으니까 이제 a분의 b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죠.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 뒤에 누가 와야 되냐면 요거 절반해서 제곱한 거. 그죠? 이거 절반해서 제곱한 게 뒤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건 이거 절반 2a분의 b 요거 제곱한 거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억지로 얘 집어넣은 거니까 괄호 밖에서 한번 빼야죠. 근데 뺄 건데 a는 하나 약분되니까 4a분의 b제곱이 하나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저 밖에 원래 c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 보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거 두 개는 우변으로 넘깁시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변 통분도 좀 할까요? a 나누고 통분까지 할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통분하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죠. 이걸 또 a로 하나 더 나누면 분모 혼자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다. 그렇죠? 그럼 뭘 제곱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것 자체는 뿔마의 큰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분모의 요 4a 제곱은 루트 씌우면 2a로 빠져나오겠죠. 그죠? 원래 절대값 씌우면 2a일 건데 어차피 뿔마라는 부호 두 개를 다 가져갈 거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얘 때문에 생겨나는 x 누구냐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은 2차 방정식의 해다 그런 이야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뒤에 뿔마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 두 개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판별식 이야기를 근의 판별 이야기를 하자면 방정식 해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뭐 A, B, C 다 실수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지금 루트가 껴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이 뭐 하는 거냐면
이 x가 전체적으로 실수일지 허수일지 또 실수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일지 같은 두 개의 실수일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판별식을 기호로 대문자 D 이렇게 표시하죠. 한글로 판별식인데 뭘 판별하냐 하면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겠다.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루트 안에 양수? 뭐 실수란 이야기니까 뿔마로 두 개 생겼을 거고 판별식이 만약에 0이면 뿔마 0이니까 우리가 보통 중근이라고 부르죠. 이게 문제마다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그런데 중근을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실근으로 카운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개로 카운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같아서 문제인 거지.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거니까 허수 되겠죠. x 자체가 허수인데 허근인 경우에 당연히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뿔마에 허수 붙은 거기 때문에 서로 켤레이 녀석 두 개가 이제 허근으로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실근의 개수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b가 짝수인 경우 그때는 우리 짝수 근의 공식, 짝수 판별식이라는 것도 이용합니다. 그죠? 그건 미리 약분을 좀 한 거지. 그죠? 2로 미리 약분을 해서 그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졌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근의 공식으로 찾아놓은 해를 써 놓은 김에 요걸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근이라는 건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 계수는 A, B, C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을 걔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하나는 아마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알파랑 베타 뭐 직접적으로 찾자면 이렇게 찾는 건데 여기서 우리 보통 뭐 해요? 이 알파 베타 둘이 더하죠. 이 식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해보면 누가 되냐면 뿔마로 나와 있는 건 사라질 거고 2a분의 마이너스 2b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 식 통째로 둘이 더하겠다 그 얘기고요. 통째로 둘이 곱한 건 어때요? 곱해보면 이것도 합차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4a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요거 제곱한 거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뒤에 루트 판별식 제곱한 거니까 그냥 판별식 자체가 나오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쓰고 나서 보면 b제곱 둘은 없어지게 되고요. 4하고 4도 약분이 되고 a랑 a 하나도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c라는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쓰자면 얘라고요.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되게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이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근의 차이거든요.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라서 둘 중에 누가 클지 모르니까 그냥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어쨌든 두 근의 차이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를 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두 개를 빼보면 마이너스 b는 둘이 사라지겠죠. 분모의 2a, 분자는 루트 판별식 두 개인 거야. 그래서 2하고 2가 약분이 될 거니까 a분의 루트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d라고만 쓸게요.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들러붙은 형태가 되죠. 근데 분자에 있는 루트 d는 어차피 양수일 거라서 보통 절대값은 이렇게 분모에만 씌워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은근히 쓸 때가 많아요. 특히나 2차 함수할 때 뭐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고 우리 책에는 지금 RPM에는 안 써 있는데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같이 써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제가 근의 공식을 썼으니까 이거 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알파와 베타를 그대로 가졌다는 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x-알파, x-베타 이거 두 개가 인수로 들어있고 a가 최고창의 개수라는 거야. 이 우변에 있는 녀석을 쭉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전개를 하면 ax제곱 빼기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고 a가 a인 건 괜찮은데 이거 전체가 b랑 같은 값이고 요거 전체가 또 c랑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수끼리 근끼리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두 근의 차이는 보통 어떻게 찾냐면 그 뭐죠? 곱셈 공식 변형하는 거. 그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런 거 가지고 보통 유도를 하는데 이런 거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4개를 빼요. 그리고 루트를 다시 씌우시면 이게 두 근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 더하는 거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다시 루트를 씌우시면 요 녀석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역시나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생긴 거.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어느 방향이 됐든 뭐 유도는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유도할 수는 있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요 두 개는 하도 많이 썼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요거는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고 조심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여기 판별식이라고 제가 그냥 써놨는데 혹시 b가 짝수면 짝수 판별 쓰시면 안 돼요. b가 짝수면 짝수 판별식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맨날 판별식 이렇게 말했더니 짝수면 짝수 쓰더라고. 짝수 쓰시면 안 돼요. 짝수여도 이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짝수라고 해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안 틀릴 것 같고요. 마지막은 켤레근 이야기인데 켤레근도 그냥 이거 가지고 제가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걸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기 A, B, C가 만약에 다 실수였다면 실수부터 합시다.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A, B, C가 다 실수인데 만약에 알파나 베타 요 녀석이 허수였다고 치면 요거 두 개는 당연히 켤레 관계여야 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근해 공식으로도 당연히 유도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 보면 A, B, C가 실수래. 그러면 A분의 B도 실수겠죠? A분의 C도 실수거든요. 그런데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허수야? 그럼 둘이 더해도 실수고 둘이 곱해도 실수래.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 켤레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A, B, C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인데 만약 근 하나가 허수야! 라는 걸 확실하게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도 그것의 켤레인 녀석 허수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개수가 실수야, 허근이야, 나머지 하나는 켤레야. 그런 소리예요. 조금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A, B, C가 유리수인 경우인데 A, B, C가 유리수면 A분의 B도 유리수겠죠? 유리수랑 유리수를 나눈 거니까 유리수겠지 뭐. 그죠? A분의 C도 당연히 유리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무리수잖아요. 무리수라는 건 뭐 여기가 유리수로 안 나오고 루트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누가 될 거냐? 역시나 그것의 켤레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허수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서로 반대인 걸 켤레라고 부르죠. 무리수에서도 무리수 배울 당시에는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지만 여기 단원에서만큼은 이 무리수에 켤레인 무리수가 올 거다.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녀석.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앞에 뿔맛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글로 좀 써. 아니지. 내가 쓸 필요가 없고 책에 있는 걸 띄워서 보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A, B, C가 유리수야.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 무리수 근이 하나 만약에 나오면 나머지 또 하나 누구다? 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 이 녀석이 항상 근으로 따라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원리는 이해하기 쉬운 건 오히려 밑에 거라고 그랬어. A, B, C가 만약에 실수야. 그런데 허근 하나 나왔대. 당연히 그곳에 켤레복소수가 허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두 개를 섞으면 이런 결론이 나거든.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A, B, C가 유리수야. A, B, C가 유리수. 근 하나가 P 더하기 QI야. 허근이야. 그러면 P-QI도 근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비슷한 건 이런 거다? 비슷한 게 아니지. 요거랑 세트로 그럼 이것도 하나 써볼까요? 지금 요거 둘이 살짝 자리 바꿔서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A, B, C가 실수야. P 더하기 Q 루트 M 무리수 근이 있으면 이것의 켤레도 근이다.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 맞을까? 둘 다 틀릴까? 둘 중에 하나만 맞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위에 건 맞을까? 틀릴까? 찍어도 반반이야. 맞을까? 틀릴까? A, B, C가 유리수, 무리수 근이면 켤레 와요. A, B, C가 실수, 허근이면 켤레가 와요. 섞어서 A, B, C가 유리수, 허근 왔으면 켤레가 올까? 당연히 옵니다. 왜냐하면 유리수는 실수니까. 유리수라고 한정했지만 결국 이 유리수라는 건 실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조금 더 범위를 제한한 거잖아요. 당연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리수는 다 실수잖아.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A, B, C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해도 당연히 참이기 때문에 위에 건 참이에요. 그럼 밑에 건 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냐면 A, B, C가 실수라는 말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얘네들이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A, B, C가 무리수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근각에서의 관계 A, B, C가 만약에 무리수면 A분의 B도 무리수고 A분의 C도 무리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둘이 더해서 무리수가 둘이 곱해서 무리수가 될 수 있대. 그럼 굳이 꼭 켤레가 와야 하냐?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긴 것 자체도 그냥 하나의 실근인 거고 꼭 얘랑 세트인 요 녀석이 와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허근 나오면 무조건 켤레 이거 아니야. 개수들이 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야 허근 나오면 그것에 켤레가 오는 거고요. 무리수 들러붙어 있는 근이 하나 나왔어. 이거랑 무조건 켤레? 아니란 얘기예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여야 켤레의 녀석이 근으로 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문제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두 번째 거 볼 건데 봐봐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대요. 한 근이 1 루트 3이래요. 이걸 쳐다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 그럼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야. 왜 아니냐면 하나가 이걸 때 나머지 또 하나가 얘가 되려면 뭐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유리수. 근데 지금 얘는 버젓이 무리수 붙어 있잖아요. 그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둘이 곱해서 얼마야? 2 루트 3이야. 이 둘이 곱해서 무리수야. 그러니까 이거랑 켤레인 녀석이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무조건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근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이니까 1 더하기 루트 3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A 값이 나오겠죠?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걸로 A 찾아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같은 거 쓰셔도 돼요. 두 근의 곱이 2 루트 3인데 하나가 이거라며 나머지 하나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얘는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3번 보면 절대값 붙어 있는데 요건 우리 오늘 시험지에 있던 거랑 약간 비슷하죠. 보니까 뭐 대부분 산수 실수만 안 하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절대값 부호만 확정하면 되죠. x가 2 이상일 때랑 x가 2 미만일 때 따로따로 푸시면 되고 범위 가지고 식을 확정했으면 마지막에 찾은 그 근도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x가 2 이상일 때 이 식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니까 이거랑 이렇게 두 개인데 둘 다 쓰시면 안 되고 얘만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2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생긴 식이니까. 2보다 작은 경우에도 알아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해보도록 하시고요. 됐고요. 옆에 보시면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이 활용 문제는 그 미지수 첫 번째 저 대표 유형 같은 경우에요. 대표 문제는 미지수의 위치를 지정을 해줬죠. 어디를 x라고 하라고. 여기를 x라고 해놓고 이 디귿자 모양의 넓이 구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니까 이건 뭐 식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녀석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미지수 x를 어디다 둘 건지를 지정을 좀 하셔야죠. 그죠? 마찬가지 밑에 있는 거, 뭐 얘는 그냥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고. 이거 x% 인상, x% 인하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x%를 인상했다는 건 원래 가격에다가 x%에 해당하는 걸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하는 거야. 그죠? 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거고요. 판별식 얘기인데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음 유형은 유형 5번은 판별식 얘기인데 뭐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또 다 판별식 얘기네요. 넘어갑시다. 유형 7번은 말은 좀 기억하고 가야겠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도 결국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다, 또 실근 두 개다, 혹은 중근이다, 허근이다 다 판별식으로 판단하듯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것도 결국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죠? 계속 똑같이 판별식 쓰는 거니까 해보시고요. 다음 유형 8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유형 8번.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 근의 공식 가지고 찾자면 찾을 수 있죠. 근데 근의 공식으로 그걸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고 나온 문제가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하라는 거다. 내가 구해야 될 요 식을 일단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식 먼저 통분을 좀 해보면 분모는 알파 베타고요. 분자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령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게 항상 고민인 거거든요.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보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는 이거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빼는 거고요. 인수분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요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을지 물론 둘 다 값은 똑같이 나와요. 이걸 넣을지 이걸 넣을지가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위에 걸 넣는 게 좀 편하겠죠. 왜냐하면 말했지만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고 우리는 뭘 이용할 거다.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한 게 3이고 알파랑 베타랑 둘이 곱한 게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잖아요. 합이랑 곰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시는 게 당연히 훨씬 더 편하겠죠. 밑에 걸 굳이 하려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3알파 베타를 또 빼야 되잖아. 그죠? 한 번 더 손이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순식간에 생각해서 둘 중에 어떤 걸 쓸지를 딱 정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하자라는 거고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다 마찬가지죠. 이거 알파 베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넣어서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 것도 얘도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414번이에요. 저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거든요. 뭐 알파랑 베타 못 구할 건 아니야. 근데 구하기 귀찮으니까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얘는 얘대로 무슨 식이잖아.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생긴 모양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알파 곱하기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건 얘를 다시 다 전개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애들을 만들자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항이 3개짜리를 2개 곱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전개를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이 2개씩을 좀 간단히 나타내는 일을 먼저 할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 그랬으니까 알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마이너스 4도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럼 요 식에서 알파 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2알파 더하기 4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베타 제곱 역시나 2베타 더하기 4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왜 했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차식인 녀석을 1차랑 상수항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차수가 점점 낮아진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알파 제곱 자리에 얘 대입하면 저건 더 이상 2차가 아니에요. 1차로 바뀌죠. 베타 제곱 자리에 누구 넣을 거다? 2베타 더하기 4 대입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이 통째로 뭐가 될 거냐면 2알파 더하기 4 여기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가 될 거고 마찬가지 2베타 더하기 4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뭐 하면 돼요? 전개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어 가지고 산수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쓴 김에 너무 맨날 아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어서 이거요 순서를 살짝 바꾸잖아요. 그럼 이걸 5 마이너스 알파 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5 마이너스 알파 5 마이너스 베타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요 2차식에 x자리에 5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이걸 인수분해하면 누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다고? 5 마이너스 알파, 5 마이너스 베타 둘이 곱한 거라고요. 여기 x자리에다가 5를 대입한 걸 찾는 중이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 5를 대입한 거 5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하고도 같은 값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찾는 게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좀 암산 삭삭삭 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유형 10번은 이거 너무 대놓고 이거 물어보는 거여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제곱한 게 5다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랬다고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면 금방 풀 수 있고 뭐 사실 그거 몰라도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푸셔도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얘기를 좀 하고 가자면 420번인데 저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대요.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따서 볼까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얘네들의 비율이 2대 3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얘네들을 이용해서 풀어야겠구나 싶을 텐데 잔머리를 약간 쓰자면 이런 거야. 물론 얘네 두 근의 비가 2대 3이야. 그 말 맞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두 근을 하나가 2알파고 하나가 3알파란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근이 2대 3이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으로 K를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합을 먼저 생각해 보면 2알파 더하기 3알파야. 두 근의 합은 K 플러스 1이고요. 두 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예요. 얘는 K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 값을 찾으세요니까 알파를 없앨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요 위에 식에서 5알파가 K 플러스 1이거든요. 알파가 5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요건 6알파 제곱이 K죠. 넣으면 되겠다. 그죠? 6에 5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K더라. 뭐 그런 얘기겠네요. 전개 싹 하셔서 K에 관한 2차식 만드시고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K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K에 관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멘트들이 몇 개 더 있으려나? 보시면 그 다음 거는 제가 말로만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보시면 두 근의 차이가 2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를 고지고대로 두 근의 차이 나 알아.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2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이가 2래? 그럼 뭐 하나가 알파면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다. 그 얘기지 뭐. 그죠?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2잖아요. 알파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네.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마찬가지 두 근이 연속인 자연수야 혹은 두 근이 연속인 정수야 이런 말이 보이면 두 근의 차이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하나가 알파 또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것도 이런 거네요.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무슨 소리냐면 두 근의 합이 0이고 곱이 음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좀 가볼까요? 유형 13번.
이것도 일종의 근각에서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알 수 있는 건 물론 알파 베타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3-알파와 3-베타 이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3-알파와 3-베타의 합 그리고 3-알파와 3-베타의 곱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그죠? 합을 먼저 구해보면 6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는 거니까 1이고요. 곱은 요거는 전개를 좀 해야겠다. 그죠? 9 빼기 3알파 빼기 3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9 빼기 15 더하기 3 빼기 3이네요. 그죠? 그럼 내가 만들려고 했던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 3-알파와 3-베타 이거 두 개로 그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합은 1이고 곱이 -3이다 그 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옆에 거 볼까요? 431번. 오히려 헷갈리는 얘기를 먼저 해버려가지고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닐까 싶은 걱정이 약간 드는데 한 근이 3 더하기 루트 5래요. 그런데 A, B가 유리수래요. A, B가 유리수래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란 이야기야. 그런데 한 근이 이거래. 나머지 하나 누구다? 3 마이너스 루트 5다. 개수들이 다 유리수야. 무리수 근이래. 켤레가 올 거다. 그죠? 그럼 근을 두 개 다 찾은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A, B 빨리빨리 찾아버리면 되겠지. 그죠? 밑으로 가서 볼까요? M하고 N은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근 하나가 이거래. 나머지 또 하나 누구겠어요? 당연히 켤레복수 수인 녀석이 근일 겁니다. 개수들이 다 실수니까. 합도 실수, 곱도 실수, 서로 켤레 관계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유형 15번. 요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거든요. 되게 미안하게 그냥 다짜고짜 외우라고. 이 말을 외우셔야 돼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얘가 포인트고요. 이걸 보면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판별식이 0이다. 를 외우셔야 돼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판별식이 0이야. 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꼭 그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인수분해 잘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이해하는 것보다 다짜고짜 외우는 게 조금 여러분 뇌에 좀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건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x를 주인공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y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y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x 자체가 y에 관한 1차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y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x를 주인공으로 방정식을 풀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근으로 나와야 돼요. y에 관한 1차식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데 그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x 자체가 y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그냥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x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걸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x를 찾잖아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아이고 마이너스를 앞에다 빼야겠다.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1차식이라고 우린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분모에 2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 y에 관한 1차식인 거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라고요. 이 뒤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어마무지한 녀석.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 이따위로 생겨먹은 녀석이 이렇게 루트를 달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면 이건 1차식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x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치면 이걸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1차식이 되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되고 루트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거 있죠. 요 녀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루트의 제곱의 루트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절대값 달고 나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1차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내가 x든 y든 아무거나 주인공으로 놓고 그 내공식 딱 쳤을 때 루트가 사라져야 돼.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우리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걸 판별식이라고 부르잖아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래야 1차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 그래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할 수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무엇인가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다? 이 말 자체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 판별식이 0, 판별식이 0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판별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 판별식 나름대로의 판별식을 찾아보면 걔가 0이어야 돼.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데 판별식이 0이야를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요건 중요한 말이라서 노란색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 전개를 좀 해봐야겠죠?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더하기 24y제곱 마이너스 28y 더하기 4k입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는데 일단 y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5y 제곱이고요. 그다음 뭐냐? 마이너스 30이야? 이렇게 생겼죠. 64, 24, 25 맞지? 왜 이렇게 숫자가 크다고? 맞게 썼겠지?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더하기 1 더하기 4k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얘가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그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좀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찾아서 0이다 하시면 되는데 이 잔머리를 굴려보자면 결국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 건데 얘가 지금 5y의 제곱이야. 그죠? 그리고 사이에 껴있는 게 2 곱하기 5y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3을 곱한 거거든요. 30y잖아. 완전 제곱식이면 a제곱 뭐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a제곱은 이거라고 치고 2a가 5y라며 나머지 하나가 누구냐면 3이라고요. 그 뒤에 누가 와야 돼? 3의 제곱이 와야 돼.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k가 누구다? 9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k를 찾으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요 마지막에 쓴 것도 우리가 뭐 인수분해라던가 곱셈공식 할 때도 자주 사실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러면 판별식이 0이야.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옆에 있는 유형 17번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합시다. 요것도 우리 시험지에 있었던 거랑 거의 같은 건데요. 완전히 똑같은 거네요. 밑에 거 합시다. 이 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16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두 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자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좀 더 정석적인 풀이로 생각을 하자면 제가 아까 이거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fx는 0, 2차 방정식 그랬으니까 그는 두 개예요. 그 두 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면 f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 누구냐면 알파하고 베타. 그 외에 나머지는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 문제에 f는 괄호 안에 알파나 베타밖에 못 받아줄 거라고. 근데 지금 뭐라고? 이거라고. 이 괄호 안에 4x가 들어갔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다? 이 4x 자체가 알파여야 되고 4x 자체가 베타여야 돼요. 경우는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4x란 녀석 자체가 알파던가 아니면 베타다 그런 이야기니까 실제로 내가 x에다 넣을 수 있는 녀석은 4분의 알파나 4분의 베타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고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보세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여기 x에다 넣을 숫자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f 괄호에 넣을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알파나 베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누구니? 이니까 4분의 알파랑 4분의 베타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 두 개가 바로 f4x는 0의 두 근이 될 거고 얘네들의 곱을 물어봤다고요? 16분의 알파 베타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16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답은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두근의 곱뿐만 아니라 뭐 두근의 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두근의 곱이거든요. 얘도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야.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힌트들이 주어진 거니까 괜히 이상하게 식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석적인 방법대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들으니까 재미없죠? 40분 하려고 그랬는데 50분 했네.